저는 68kg에서 14kg를 빼고 54kg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 신경과 의사입니다. 저도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제가 살찌는 체질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건강하게 먹으면서 살을 빼면 요요도 안 오고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과 공부하면서 업그레이드된 지식을 바탕으로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꿔주는 식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찌는 체질이 된 거는 타고난 유전자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후천적으로 생긴 세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망가진 장, 만성적인 염증, 이 세 가지 때문에 살이 찌는 건데요.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서 지방을 축적하고 대사를 망가뜨리고 식욕 호르몬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고치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겠죠. 거기다가 신진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활력도 좋아지고 감정도 편해지고 통증도 개선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환경적 요인들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먹는 거, 자는 거, 스트레스, 움직이는 거, 어떤 나도 모르게 환경 독소에 노출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몸의 시스템에 교란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후성 유전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유전자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들의 영향으로 발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암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모두 암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요. 즉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선택들이 우리 몸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먹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식단을 바꿔서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한 거겠죠. 제가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방대한 거예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설탕, 밀가루, 과당, 씨앗기름, 가공식품.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온 음식들 있죠.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을 망가뜨리고 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도 많이 분비시키니까요. 이것만 끊어도 많은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더 많은 음식들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음식도 내 몸에서는 염증을 유발하거나 장세포를 손상시키거나 인슐린 분비를 과하게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건강을 회복하는 식단의 가이드로 참고하는 책은 갭스와 식단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두 권은 진료실에 비치하고 환자분들한테도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책들은 외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음식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나온 책입니다.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책을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가 복잡하고 여러 개의 문제가 있을수록 식단을 단순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음식만 먹으면서 컨디션이 회복되는지를 보고 그런 뒤에 몸에 덜 부담이 되는 음식을 차례차례 추가해 보면서 내 컨디션을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럼 가장 단순화했을 때 딱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저는 가장 안전하고 영양학적으로 좋은 식재료는 고기, 특히 소고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방이 있는 부위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풀을 뜯어먹고 자연 방목되어서 길러진 소고기가 가장 좋긴 하지만 목 조우는 냄새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거는 상황에 맞게 드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한 음식을 계속 먹는 건 어렵죠. 그래서 동물성 식품,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을 포함해서 매일 이런 동물성 식품들을 주식으로 먹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한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유인데요. 우유 속의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카제인이라는 우유 속 단백질이 카소모르핀이라는 물질로 분해되는데 그게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 통증이 있거나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유제품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라떼를 끊기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방탄커피를 드셔보실 수도 있는데 커피에 버터를 섞는 거죠. 그럴 때 기 버터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자식품인데요. 곡물, 콩, 견과류를 다 포함합니다. 곡물은 풀의 씨앗이고 콩은 콩류의 씨앗이고 견과류는 나무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자식품이라고 부르거든요. 종자식품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가장 영양가가 높아서 건강식으로 추천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종자식품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영양소들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피트산염, 옥살산염, 렉틴 이런 성분인데요. 이런 성분들은 미네랄 흡수를 억제하거나 장 점막을 자극하거나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거든요. 물론 조리나 발효하는 과정에서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내 몸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거나 장이나 대사가 예민한 분들은 일시적으로라도 끊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섬유질입니다. 변비나 장 건강에 섬유질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은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하거든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질은 아스파라거스나 샐러리 줄기에 들어있는 것들인데요. 이미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미 조금 막혀있는 시스템에 소화되지 않는 물질을 추가하는 것이 장의 입장에서는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죠.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 피크를 막고 장내에서 부티레이트라는 장세포의 영양물질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당 상승을 막으려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고, 영양물질이라고 하는 부티레이트는 아미노산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식이섬유 때문에 먹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그럼 채소는 어떨까요? 채소는 대부분 건강에 유익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식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는 소량일 때는 항산화나 해독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특정 사람들에게는 소화에 불편을 줄 수도 있거든요. 또 일부 채소에는 포드맵이라고 불리는 발효성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는 복부팽만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피노스, 저항성 전분, 과당, 당, 알코올이 있고요. 따라서 건강 상태와 장 기능에 따라서 채소의 선택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그럼 대체 뭘 먹으라는 거지? 고기만 먹고 살라는 말인가? 라고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평생 고기만 먹으시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이런 거 오래 먹다 보면 장이 손상되고 인슐린 저항성, 염증이 심해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남들에게는 문제 없는 음식도 내 몸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인 음식부터 줄여보고, 그럼에도 회복이 안 된다면 조금 더 폭넓게 제한을 해보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서 한 달 정도 유지하면 장이 회복되고 염증도 조절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이 되겠죠. 그 뒤에는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이 적은 음식부터 하나씩 다시 추가하면서 내 몸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키워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매일 고기만 먹는 식단은 입맛도 몸도 적응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식단혁명이라는 책에서 제안하는 조용한 팔레오 식단이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도당과 인슐린 수치를 낮추지만 케톤층까지는 만들지 않고요.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영양 품질을 개선하는 약간 순한 맛의 건강한 식단인데요. 탄수화물은 하루에서 60에서 90g 정도로 포함하는데 채소나 과일로 채우게 되고요. 추천드리는 채소나 과일은 양상추, 당근, 버섯, 고구마, 양파, 오이, 올리브, 아보카도, 호박, 블루베리입니다. 단백질은 일일 단백질 요구량을 계산해서 먹는데요. 내 키에 맞는 표준 체중을 계산해서 1kg당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됩니다. 150cm의 키의 여성은 표준 체중이 45kg이라고 하고요. 키가 2.5cm 정도 커질 때마다 체중은 2.25kg 정도씩 더하면 됩니다. 만약에 키가 160cm라고 한다면 54kg 정도가 표준 체중이 되겠고, 그러면 하루에 먹어야 하는 단백질 양은 65g이 되겠습니다. 만약 키가 165cm라면 약 70g을 드시면 되겠더라고요. 계란으로는 2개 정도가 단백질 10g이 되고요. 고기, 해산물, 가금류는 30g당 5에서 8g 정도를 포함하니까 고기로 30g 단백질을 채우려면 대략 150에서 200g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은 위의 것들을 바탕으로 두고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유제품과 견과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 혹은 올리브, 아보카도를 식단에 넣는 방법으로 채우면 됩니다. 양념은 소금, 레몬즙, 식초, 후추까지 허용이 되고요. 올리브오일에 당 첨가되지 않은 발사믹 식초, 레몬즙 정도가 어떤 드레싱으로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실제 식단을 구성해 볼게요.
저는 하루에 탄수화물은 60에서 70g, 단백질은 70g을 기준으로 계획하려고 하는데요. 한 끼는 도시락에 싸고 한 끼는 집에 와서 먹고 간식을 한번 먹겠습니다. 양상추, 당근, 올리브를 바탕으로 고기를 같이 찌거나 구운 형태로 도시락을 싸려고 하는데요. 등심을 150g 정도 먹는다고 보겠습니다. 매일 간식으로 싸기 편한 고구마 1개, 계란 2개는 배고플 때마다 추가로 간식으로 먹도록 하겠고요. 한 끼는 집에 와서 삼겹살 200g과 양파를 구워서 먹고 블루베리 1컵 정도를 후식으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탄수 70g, 단백질 80g, 지방이 100g 정도 되고요. 열량은 하루에 1500kcal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해서 일주일만 먹어보시면 어떨까요? 등심이 지겹다면 차돌량지를 쪄서 먹어도 되고 연어 혹은 닭다리살을 구워서 싸가는 방법도 있고요. 저녁 식사도 삼겹살 대신에 목살이나 오리고기, 장어, 고등어 이런 것들로 구성해 볼 수도 있겠죠. 너무 어렵다. 그냥 고기, 계란, 고구마, 당근, 상추 이렇게 심플하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살을 안 찌는 체질로 확 바꿔주는 식단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핵심은 인슐린 분비시키지 않고 장에 해롭지 않으면서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이었고요. 내 몸이 안 좋을수록 여러 음식이 몸에 부담될 수가 있으니까 몸이 많이 안 좋을 때는 식단을 단순화해보자. 그렇게 컨디션을 보면서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할수록 음식을 포함해서 생활 전반의 것들, 수면, 운동, 스트레스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냥 잔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꼭 내 체질을 바꾸는 식단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약 대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처방하는 마음으로 기능학, 신경과적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요. 제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더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응원이 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